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10대 뉴스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에게도 10대 뉴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시예요, 시. 보통 우리 시를 글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를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시를 만든 거죠. 제목 제목이 뭐가 이렇게 쭉 지나가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김 씨의 사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색이라는 건 좀 그래도 수준이 있고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유명 브랜드, 장어, 뭐 이런 것들은 뭐 체력, 뭐 정력, 뭐 이런 것들을 통장, 통장, 자동차,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의 생각의 정도가 그냥 월급쟁이 김 씨의 생각. 그러니까 요즘 보통의 셀러리맨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이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건데요. 말하자면 제가 창안해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의 10대 뉴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느닷없이 수필 공부하는데 10대 뉴스가 등장했는지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10대 뉴스. 다음은 가상으로 꾸며본 6학년 어린이의 10대 뉴스입니다. 자, 3살 여름이네요.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놓고 수영을 하며 놀았다. 여름이라 시원했다.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 미끄럼틀 기둥에 부딪혀 머리에서 피가 났다. 병원에서 꿰매는데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장미 5살 가을이네요. 장미 유치원에 입학했고, 장미 유치원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민들레 유치원으로 옮겼다. 이런 건방진 녀석. 자, 6살, 어, 6살 겨울에 민들레 유치원으로 옮겼네요. 또 민들레 유치원 아이들이 나에게 잘해주었다. 잘생겨서 그랬나? 아주 이 건방기가 넘치는 녀석입니다.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7살 가을입니다. 버스를 타고 중산동에서 내려야 했는데 탄현동에서 잘못 내렸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당당하게 탄현동 지구대에 찾아가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대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후 난 동네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영웅이 되었다. 아빠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3시간 만에 배웠다. 자, 8살 봄입니다. 고봉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고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다. 9살 봄입니다. 친절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 학교 생활이 즐거웠다. 선생님은 늘 웃으시며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다. 태견이라는 우리 고유 무술을 배웠다. 그러나 석 달만 하고 말았다. 나는 운동이 재미없다. 10살 여름입니다. 유명석이라는 친구를 만나 껌처럼 딱 붙어 다녔다. 명석이와 똑같이 올백을 받았다. 11살 겨울입니다. 명석이의 전학으로 이별의 슬픔을 알게 되었다. 겨울방학 때 독도로 뜻깊은 여행을 갔다 왔다. 자, 이렇게 나의 10대 뉴스를 적어보았습니다. 또 있나요? 또 있네. 자, 12살 봄입니다. 주일날 가지 않은 성당을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다가 엄마에게 들켜서 죽도록 혼났다. 크게 반성하고 성당에 가서 참회의 기도를 했다. 13살 봄,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자, 이렇게
나의 10대 뉴스를 한번 가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빈칸이 있죠. 앞에서 본 10대 뉴스처럼 아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나의 10대 뉴스를 적어보도록 해보세요. 찾아보면 슬펐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겠죠. 10대 뉴스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10대 뉴스를 이거 왜 했을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죠. 뜬금없이 이런 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기의 한자를 풀이하면 일자는 날 일자죠. 기자는 기록할 기자죠. 이 글자의 뜻풀이를 하면 일기는 날마다 겪은 일이나 느낌 등을 적은 하루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기는 하루의 일만 적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필이죠. 수필은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큰 감동이나 가르침을 주었던 일을 적을 때 필요한 글이죠. 일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인 반면에 수필은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적을 수 있는 글의 갈래예요. 나의 10대 뉴스를 작성해 본 이유는 수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보기 위해서요. 일기와 그 수필은 모두 나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기록한 글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만 일기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은 글인 반면에 수필은 오늘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일기를 포함해서 편지, 기행문, 감상문 뭐 이런 것들 모두 수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수필이라고 안 하죠. 생활문이라고 하죠. 생활문은 초등학교에서 쓰는 용어죠. 중학교에 올라가면 수필이라는 말로 불립니다.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없어요. 또 일상생활의 체험을 자유롭게 쓴 글이니 수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필은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누어지죠. 경수필은 일기처럼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쓰는 글이고요. 중수필은 주로 사회 문제를 다룬 신문의 칼럼 같은 것을 말하죠. 논설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글인데 이 중수필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글입니다. 학교에서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전에는 많이 했어요. 뭐 양성평등, 통일, 호국보훈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하죠. 이때 주로 사용하는 글의 갈래가 수필이에요. 이런 대화가 있으면 아이들은 그 그림과 글짓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품을 제출하죠. 이때 대부분 아이들은 글을 선택해요. 짐작하시겠지만 그림은 쉽고 글은 잘 쓸 줄 모르기 때문이죠. 학교에 미술 시간은 있어도 글짓기 시간은 없어요. 또 요즘 웬만한 아이들은 미술학원에 다니죠. 그림 그리는 요령을 아는 것도 그림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중학교에서도 같은 종류의 교내 대회가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림과 글 중 선택을 하는 학교가 있고 글짓기만 따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림이야 그리는 방법을 몰라도 그려서 그냥 대충 그려서 낸다고 하지만은 글짓기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글을 써보지 않은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라요. 쓰기는 해야겠고 쓸 줄은 모르는 아이들은 엉뚱한 행동을 하죠. 뭐 대중가요 가사를 적거나 선생님께 짤막한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겉도는 거죠. 상을 타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을 자랑하기 위해서나 성적과 관련해서 타보라는 것이 아니라 상 타는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상을 타려면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상은 노력에 대한 대가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는 자신은 상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글짓기는 잘하는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 손을 놓아버리기 쉽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아이는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수필은 글짓기 대회에 필요해요. 그래서 잘 배워서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필을 잘 쓸 줄 안다는 거는요. 글이라는 건 우리가 평생 읽고 써야 되잖아요.
수필을 잘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아이에게 좋은 무기를 장착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오늘은 나의 10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